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의 한 피부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라플닥터 정연우입니다. 너무 떨리지만 제로님들에게 유용한 전문 의료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물세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사람마다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에 물 세안만 하시든 이제 폼 세안을 하시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에 폼 세안만 하시게 되신다면 오히려 그게 자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세안만? 글쎄요. 잠들기 전에 다양한 기초 제품들을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이 이제 수분 함유량만 높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이제 재생크림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제품들에는 기름의 함유량이 높게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물세안만 하게 된다면 이런 게 잘 씻겨나가지 않게 돼서 오히려 기름이 더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물세안보다는 가벼운 폼세안을 추천드립니다. 일일 1회 요즘 많이 하시죠?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고용량의 팩이 아닌 이상 가벼운 수분 보충 또는 단순 진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매일 사용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닦는 토너.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안 후에 완벽히 다 씻겨나가지 않은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토너로 닦아내는 이 행위 자체가 피부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내서 오히려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산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미리 자신이 지출 가능한 예산 범위를 설정하고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산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다면 시술의 선택도 제한적이고 시술을 받아도 원하는 만큼의 개선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방문해야 해요. 환자가 본인의 니즈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까요. 꿀팁 있죠? 많은 분들이 소문이나 광고를 들으시고 시술을 딱 한 가지만 정하셔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술을 추천받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두세 가지의 관심 시술을 염두에 두고 내원하시게 되면 상담을 받을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각각의 시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가성비 높은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매우 중요하니까요. 주기적으로 톡보톡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간, 이마, 콧등, 그리고 턱끝 쪽에 이제 주름 보톡스를 해서 주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스킨 보톡스로 모공 관리, 전체적인 얼굴 라인 관리도 해주고 있어요. 환절기나 얼굴이 많이 건조하다 싶을 때는 물광 주사, 피부가 이제 많이 예민하고 재생이 필요할 때는 리쥬랑 같은 스킨 부스터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프고 이제 엠보싱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자주 못해요. 가성비 시술, 턱보톡스, 더모톡신, 윤곽주사. 턱보톡스는 턱 근육이 발달한 분일수록 그 효과는 더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더모톡신은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보톡스를 묽게 희석시켜 근육층이 아닌 피부층에 맞는 시술인데요. 턱 라인 쪽으로 맞으면 얼굴 라인이 정리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모공 쪽이나 이마 쪽에 맞게 되면 피부결이 반지르르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좀 무거워지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맞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윤곽주사는 이중턱이나 이제 심부볼 쪽에 얼굴에서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부위의 지방을 직접 분해해주기 위한 용액을 넣어서 라인을 정리해주는 데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세 가지 시술 모두 저렴한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추천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시술 종류에 따라 그 주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임모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3회 정도 처음에는 받아볼 것을 추천드리고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을 것을 권장드려요. 술은 피부의 적이죠.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노화 또한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그 물을 여기저기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 또한 건조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가요? 이게 또 적당량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모두 분해되고 나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가설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양이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한 사람에게 맥주 한두 잔 정도의 양을 말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적당히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마시는 사람을 저도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글쎄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피지 조절제나 항생제 같은 것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 가려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잘 바르는 팁이 있죠. 선크림의 경우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바를 것, 아니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만큼 바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게 되면 보통 이제 가부키 스타일처럼 하얀 얼굴이 되겠죠? 선크림의 효과는 어때? 하얗게 뜨지 않으려면 하루 동안 소량씩 레이어링해서 바를 것을 추천드려요. 안티에이징을 위한 습관이라? 눈가 피부는 얇고 피지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빠르게 오고 눈가에 주름도 비교적 빨리 생기는 부위예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가의 보습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메이크업을 할 때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우실 때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용과 건강 둘 다 잡고자 하는 제로님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까요?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시술, 좋은 화장품, 좋은 영양제 등이 모두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자신의 생활 습관을 얼마나 건강히 유지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은 표정으로 이어지고 이게 곧 피부와 미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미용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로님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